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 바로 삼국통일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나당 연합에 성공한 김춘추는 왕이 됩니다. 바로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결성해서 고구려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어디부터? 백제부터 공격하죠. 그래서 백제의 황산벌에서 바로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계백 장군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승리는 이쪽 황산벌 전투의 승리는 신라의 승리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백제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당은 그 멸망한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백제를 보내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사람들이고, 왜? 끝까지 백제와 친구였던 왜나라가 백제의 지원군을 파견했죠. 그때의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예요. 바로 이곳에서 백제 부흥군과 왜에서 온 지원군이 나당 연합군과 싸우는데 안타깝게도 패배하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백제 귀족들은 외로 많이 망명을 갔다고 하죠. 자, 그럼 고구려의 상황은 어떠냐? 일단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계속 버텨내고 있는 중에 영계소문이 죽고 바로 그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래서 얘가 권력을 잡아요.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얘는 당에 항복하고 또 얘는 신라에 항복하고 이러면서 완전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니까요. 결국 고구려는 수도 평양성을 지키지 못하고 평양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이 무너지면서 고구려가 멸망한 그 자리에 당은 안동도호부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여기 역시 자기네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도 부흥운동 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 부흥운동도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삼국통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당나라가 나당 연합을 했던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제 땅에다가는 이거 설치하고 고구려 땅에다가는 이거 설치한 거에 이어서 신라 땅에까지 뭔가를 설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러한 당을 몰아내기 위해 당과의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죠. 지금까지 나당 연합이었는데 그것이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투를 합니다. 바로 매소성, 여기서는 20만 당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 여기서는 당나라의 해군을, 이쪽에서 온 해군을 격파하면서 매소성 기벌포에서 신라가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서 결국 당나라를, 이 아래쪽을 넘보고 있던 당나라를 위쪽으로 몰아내고 결국 삼국통일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로 이 아래쪽은 당나라를 몰아내고 통일신라가 된 거예요. 이 임무를 완수한 왕은 바로 무열왕,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미와 한계를 알아볼까요? 먼저 아쉬움이 남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옛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고구려가 잘 나갈 때 이만큼 그 영토에 반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신라로서는 이러한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일단 이것은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나당 전쟁을 해서 당의 세력을 몰아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를 도왔다는 것. 그래서 결국 모두 다 신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은 통일되었고요. 고구려는 그 옛 땅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위쪽에도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발해가 건국되게 되는 거죠. 자, 발해의 건국 과정 볼까요? 아까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많은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조영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나라로 끌려간 사람들 당나라의 횡포에 시달렸겠죠. 그런데 바로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거란이 반란을 하면서 당나라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바로 대조영이 그 당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럼 당나라가 막 추격해 오겠죠? 그 추격하는 당군을 물리치고 대조영은 물리치고 해서 바로 여기 동모산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발해예요. 그래서 이 발해는 동모산을 근거지로 세워진 나라고요. 바로 이곳에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 남아있던 사람들과 말갈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여기도 있지만 이 안쪽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함께 다스리면서 새로운 나라 발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해는요, 시작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대조영 자체가 고구려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죠. 바로 발해가 고구려라고 자기를 말했다는 거. 그래서 일본과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보면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일본 천황도 발해 왕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뭔가 발해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고구려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해가 건국되면서요. 남쪽에는 신라, 그리고 나서 위쪽에는 발해, 이렇게 두 나라가 한반도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남쪽의 나라 하나, 북쪽의 나라 하나,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